안녕하세요. 진로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주를입니다. 예습을 철학하다사 스스로 예습하려는 열정 없이 이루어진 학습은 공허하며 철저한 자기 기만이다. 예습을 철학하다 3-1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습을 하면 수업 시간에 계속 무엇인가를 만들게 된다. 내 안에서 키워드, 기본 개념, 풀이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화가 일어난다. 자, 여러분이 지난번 게시물을 읽고 느낀 점을 표현하고 그리고 찾은 키워드, 만든 주제를 보면 여러분 그 느낀 점은 뭘까요? 여러분 내 안에 텍스트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 느낌에 찾은 내 표현된 느낌의 키워드를 찾죠. 여기에서 키워드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기본 개념을 만든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느낀 점의 주제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 개념은 여러분이 만든 주제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예습을 통해서 여러분 느낀 점을 표현하고 또 키워드를 찾고 그리고 주제를 만들면 지금 선생님하고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서 찾았던 그 느낌, 그 다음에 키워드, 주제가 계속해서 선생님이 지금 하는 얘기와 계속해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겠죠. 계속 여러분 안에서 키워드, 주제, 풀이 이런 것이 계속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규정되어 있지 않고 내 안에서 무엇인가가 계속 일어나고 하겠죠. 근대 교육을 재판하다 해서 선생님이 그때 지난번 1학기 때 그 영상에서 선생님 찾은 키워드는 잠재력, 천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잠재력, 천재력 얘기하면서 우리가 도토리 얘기 많이 했죠. 자, 그럼 한번 그거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여러분, 도토리는 잠재력 천재입니다. 우리가 천재적인 능력을 신으로부터 하늘이 주셨지만 그것이 도토리 형태의 잠재력으로만 주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커다란 이 잠재력을 발현해야 됩니다. 도토리가 성장을 통해 커다란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학습을 통해서 성장을 통해서 신이 주신 잠재력을 바깥으로 외부로 발현해야 됩니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 학습의 목표는 뭐겠죠? 그 잠재력을 바깥으로 발현시키는 능력을 키우는 거겠죠. 우리 교육의 목적은 선생님은 목표는 그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잠재된 천재적인 능력을 학습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능력을 키워나가는 거겠죠. 나중에 여러분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잎과 수천 개의 도토리를 열매를 맺는 그런 능력을 함양하는 거겠죠. 키우는 거겠죠. 그때 우리가 그럼 학습을 통해서 나의 잠재력을 발현하는 이 능력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한 학습이 뭘까요? 예습, 수업, 복습 다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뭐가 중요할까요? 바로 예습이죠. 아까 얘기했죠. 예습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안에 키워드, 주제, 기본 개념, 풀이 이런 것들이 고정되어 있죠. 내 안에 어떤 것들이 계속 움직이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예습을 하면 수업 시간에 복습을 통해서도 그것들이 많이 고정되어지지 않고 계속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죠? 우리가 결국에는 끄집어내겠죠. 근데 여러분, 예습이 없는 선행학습이나 수업이나 복습은 어떻게 되겠죠? 정해진 정답이 있습니다. 틀이 있습니다. 모범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예습이 없는 선행학습, 수업, 복습은 어떻게 하죠? 그 틀, 모범, 정답을 내 안에 집어넣죠.
내 잠재력은 내 안에서 바깥으로 무엇을 끄집어내는 능력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예습이 없는 선행학습, 수업, 복습은 어떠한 모범 틀, 주어진 모범 틀, 정답을 내 안에 고정시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거를 우리 지난번에 그 학교, 근대 학교를 재판하다 해서 계속 반복해서 했던 얘기죠. 자, 여러분의 잠재력을 학습, 특히 예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깥으로 표출하고 발현하다 보면 뭐가 찾게 되죠? 자, 바로 나만의 적성, 재능을 찾게 됩니다.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여러분은 신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천재적인 잠재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학습을 통해서, 특히 예습이라는 이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잠재력을 바깥으로 표출하게 되면 그것이 나만의 적성이고 재능이 되겠죠. 이런 관점에서 글을 쓴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친구들의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친구들의 글을 공감해보죠. 영상에서 남자는 시대별로 사진을 놓고 비교를 한다. 전화기와 차는 시대에 따라 변했지만 한 교실 안에서 한 명의 선생님이 여러 명의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교육 방법은 변하지 않았음을 인증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보고 충격받았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직접 접하고 꿈이라는 것을 생성해 나가는 시기에 아이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독특하고 다양한 방법을 내는 것보다 공식대로 풀어서 정답만을 추구하는 이 교육이 과연 맞는 방법일까? 각자의 개성과 재능을 살리는 방법은 없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개성과 재능의 출발점은 어디일까? 나는 예습이라고 생각한다. 정해진 공식으로 정해진 답을 찾는 것은 그저 모방하는 것. 예습으로 틀린 답이 나왔다 해도 그것 또한 나의 창의력으로 내가 직접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예습으로부터 나오는 창의력은 개성과 재능의 밑받침이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예습을 하면서 창의력을 기르는 게 좋지 않을까? 키워드 예습, 주제, 재능과 개성의 밑받침. 선생님 만든 방금 전에 보여줬던 그 도시과 이 친구 얘기가 그대로 있죠. 아, 선생님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이 예습 수업, 진로라는 이 예습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학기 때 근대 학교를 재판하다. 그때 여러분이 쓴 이 글들과 지금 글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 하나의 글만 봐도 여러분이 많이 성장했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유튜브로 링크된 영상 내용 중 만약 의사가 모든 같은 약을 처방해 준다면 어떨까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더욱 아파할 겁니다. 라는 내용을 보고 내가 알게 된 것은 모든 사람들은 각자만의 색깔이 있고 개성이 있는 것처럼 사람 하나하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다. 학교에선 이건 이러하다 저건 저러하다 대부분 이런 식의 교육을 받게 되는데 만약 예습을 자신이 한다고 하면 자신의 공부법을 이용하여 학습하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을 때에도 자신이 즐겁게 예습을 하였다면 학교 수업이 마냥 지루하지만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선행학습과 예습은 전혀 다른 것을 비로소 이제서야 알게 되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노력을 한다 하면 예습도 즐겁고 수업도 즐겁게 할 수 있을 것만 같다. 계속해서 자신만의 공부법으로 학습을 하다 보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천천히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각자에게서 주제, 나의 길은 찾기 위해서. 자, 여기서도 여러분 학교 수업이 만약 예습이 없다면 그것이 선행학습이든 학교 수업이든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했죠. 예습이었다면
선행학습든 학교 수업이든 복습이든 뭐죠? 어떠한 틀, 모범, 정답만 우리한테 계속해서 들어오게 됐죠. 나는 단지 그걸 뭐만 하면 됩니까? 모방만 하면 됩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정해진 틀이 있습니다. 정해진 모범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한테 주어집니다. 나는 그것을 따라하고 모방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루하겠죠. 내가 만드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나는 집에서 수학을 혼자 공부한다.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답안지를 보고 어떤 식으로 푸는 건지만 확인하고 별도로 학원을 가거나 강의는 잘 듣지 않는다. 그렇게 나는 내 답에 자신이 별로 없었다. 항상 틀리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근데 이번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생각이 약간 사라졌다. 홀로 처음 보는 문제를 푸는 거니까 틀릴 수도 있지. 다음에 수업할 때 안 틀리면 되잖아. 같이 말이다. 나는 이게 내가 생각하는 예습의 최종 모습이다. 혼자서 끙끙대며 풀더라도 어찌어찌 방법을 찾아내고 설령 그 방법이 틀렸더라도 그저 받아들이고 다음엔 안 틀리겠다고 다짐하는 것. 이 방법이 예습이 아니더라도 난 이 방법이 나쁘지 않았고 이것 또한 틀리다면 나중에 고치면 되니 두렵지 않다. 틀림. 어떻게 하면 틀리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는가? 자, 여러분, 이 방법마저도 틀렸다면 또 고치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하죠? 여러분, 굉장히 많이 성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틀렸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죠? 내가 왜 틀렸는지. 그 이유나 원인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똑같은 방식으로 어떤 시도를 하지 않겠죠? 다른 방식으로 시도하겠죠. 선생님께서 첨부해 주신 다음 두 자료들은 예습에 대한 글이었다. 이 글을 읽기 전과 후에 나의 생각은 매우 많이 달라졌다. 평소에 나는 예습보단 복습을 중요시하고 또 그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것보다도 복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나의 부족한 점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개발시켜야 하고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등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글을 읽고 위 생각이 아예 바뀐 것은 아니지만 이 글을 읽게 되어 예습이 필요한 이유와 예습을 할 때의 이로운 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예습은 나에게 실패한 경험을 공짜로 준다 했다.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말고 즐겨야 한다고. 그래서 예습을 즐겨야 한다고 했다. 생각해보니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다. 왜 나는 이 중요한 사실을 복습하기 전에 미리 알지 못했던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예습이 제대로 잘 이루어진다면 학습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만큼 수업에 집중할 수 있어. 예습은 수업의 주인이자 내 삶의 주인이라고 했다. 이 말 또한 많은 공감이 되었다. 예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어 나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던 수업 시간이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느낌의 나의 키워드는 예습은 내 삶의 주인이다. 예습이 내 삶의 주인이라니 예습이라는 이 단어 하나로 너무 의미 부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예습은 공부를 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곳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습은 내 삶의 주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었다. 주제 예습은 왜 필요할까?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친구에게다 그런 중요한 한 단어를 선생님이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평생학습이겠죠. 우리는 앞으로 이 평생학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할머니들이 그 한글 그 다음에 그 간단한 산수를 배우면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셨던 그 영상 기억나시죠? 바로 우리는 자 평생 학습 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학습을 통해서 우리 계속 성장하고 그 내가 이 평생 학습을 하고 있어 성장하고 있다는 이 느낌을 받는다면 행복하겠죠. 예습행 안에 수업을 하고 영상을 보니 전에는 볼 수 없던 것들이 보였다. 그중 하나가 학교에서 가르쳐준 대로 사는 것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학생 각자의 그리고 학생 전체의 가치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예습이다. 다른 하나는 정답이 있지는 않겠지만 시도해보는 거죠. 이 말에서 예습의 정신이 느껴졌다. 현재 교육 방식을 비판하면서 낸 대안이 예습이다. 결국 공부에 있어서 예습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키워드 예습, 주제 예습이 중요하다. 자, 예습을 통해서 여러분 과목별로 다 거기에서 요구하는 어떤 과목별로 요구하는 능력이 다릅니다. 그죠? 그 예습을 통해서 나만의 어떤 잠재력,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그것이 발현됐을 때 여러분이 그걸 뭐라고 하죠? 적성이라고 하는 거죠. 나만의 어떤 흥미, 나만의 어떤 가치, 나만의 재능, 여러분 적성을 찾는 거죠. 근데 반대로 예습 없는 선행학습, 수업, 복습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죠? 어떤 정해져 있는 모범, 틀, 정답이 바깥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모방만 하면 됩니다. 오늘은 예습과 근대 교육을 재판하는 자료들이 있었다. 근대 교육을 재판하는 영상을 보니 많은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영상에서 말하시는 분의 말이 공감이 가고 했다. 과거와 현재의 전화기와 자동차 그리고 교실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자동차와 전화기는 많이 달라졌지만 교실의 모습은 바뀐 것이 없었다. 그것을 보니 왜 바뀌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바뀐 것들이 많지만 왜 교실은 바뀌지 않았을까? 우리나라 사회는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좋은 데를 나와야 좋은 데 취직한다. 하지만 공부 못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한 사람은 좋은 데 취직하기 어렵고 사람들의 시선이 좋지 않다. 공부가 다가 아닌데 우리나라 사회 인식은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리고 학교 수업은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과서에 나온 대로 주입시킨다. 사람들은 한 가지 주제여도 자신이 생각하는 게 다른데 똑같이 주입하는 방식이면 그 방법이 맞지 않았다면 공부가 하기 싫을 것이다. 그래서 예습을 하면서 자신의 공부 방법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꿈과 목표를 정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한 계기로 공부에 흥미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지금 학교에서 수업하는 방식으로 계속하면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중요하니까 애우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기억에도 잘 안 남을 것이다. 나도 나만의 공부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키워드 공부 방법. 예습을 하며 나만의 공부 방법을 찾아보자. 자, 여러분이 어떠한 수학 공부를 예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 키워드 찾고 그 다음에 기본 개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풀이를 만들었어요. 설사 틀린 것이라도 그럼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죠? 바로 그 틀린 키워드, 잘못된 키워드, 잘못된 기본 개념, 잘못된 풀이를 알맞은 키워드, 알맞은 기본 개념, 알맞은 풀이로 바꾸겠죠. 그것도 여러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습 없이 선행학습이나 수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또 이 일이 반복됩니다. 정해진 틀, 정해진 모범, 정해진 정답을 내 바깥에서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나는 단지 그것을 모방하기만 합니다.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이 친구가 하는 얘기 다시 한번 보면 자신의 생각하는 게 다른데 똑같이 주입하는 방식이며 그 방법이 맞지 않다면 공부하기 싫을 것이다. 자, 똑같이 주입할 수밖에 없죠. 예습이 없이 선행학습 수업을 하게 되면 정해진 틀, 정해진 모범, 정해진 정답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나는 단지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모방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연히 수업, 학습이 재미없겠죠.
자료를 보면 예습에 대해 철학하고 근대 교육을 비판하는 것을 보니 내가 여태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될 공부법이 잘못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된다.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예습이 아닌 그저 가르치는 대로 수업을 받고 복습만 하는 것을 가르침을 받은 내용을 그대로 외워서 시험에만 쓰는 것이 마치 로봇 같다. 한국의 근대 교육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성적 위에 미친 듯이 공부해서 인서울에만 너무 급급해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내가 더 나은 교육 방법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다 같이 잘못된 교육 방법을 더 나은 방법으로 바꾸는 법을 생각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예습이라고 생각한다. 주제,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예습을 열심히 하자. 자, 선생님, 예습이 없는 선행학습, 수업, 복습. 이 친구는 뭐라고 했죠, 그거를? 자, 로봇 학습이라고 하네요. 로봇 학습. 그죠?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예습이 아닌 그저 가르치는 대로 수업을 받고 복습만 하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내용을 그대로 외워서 시험에만 쓰는 것이 마치 로봇 같다. 바로 로봇 학습이죠. 자, 우리 이 로봇 학습은 피해야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께서 우리가 전에 했던 게시물을 주셔서 다시 한번 복습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게시물을 읽었다. 예습을 철학하다. 근대교육 재판 다시 읽어 시청해보니 옛날 생각도 났다. 예습을 철학하다에서의 느낀 점은 키워드를 찾아서 예습을 하는 것이었고 근대교육 재판에서는 의료, 자동차, 페이스북 페이지도 다 본인에게 맞춰져 있다면 교육도 본인에게 맞춰져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나는 예습도 교육이니 본인에게 맞춰지는 교육이야말로 예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키워드 교육, 주제, 본인에게 맞춰지는 교육. 자, 이 친구는 본인에게 나한테 딱 맞는 교육, 학습이 예습이라고 하네요. 자, 멋집니다. 지금까지 친구들의 글을 보았습니다. 와, 멋지죠? 정말 멋집니다. 자, 이제 다음 우리 진로 예습 수업. 선생님 우리 진로 수업을 진로 예습 수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다음 우리 이 진로 예습 수업의 주제도 굉장히 기대됩니다. 자, 다음 진로 예습 수업은 주제는 자, 예습을 철학하다 3-1과 전교 꼴찌 영준이 기적같은 수능 만점을 읽고 여러분이 글을 쓰시는 겁니다. 링크된 파일을 보고 난 후 내 마음 안의 느낌을 글로 표현해주세요. 그 느낌의 키워드를 찾아주세요. 표현된 느낌과 찾은 키워드를 가지고 내 마음의 주제를 만들어주세요. 시간 안에 진로 게시판에 느낌, 키워드, 주제를 작성해주세요.